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바람을 피워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잘못했다고 싹싹 빌게 만든 뒤 이혼한 사연입니다. 제가 어떻게 후회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정확히 1년 반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토끼 같은 딸을 둘을 얻었네요. 저희는 신혼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고 회사 휴직 후 애 키우다 둘째가 생겨 그 뒤로 회사는 쭉 쉬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엔 저도 남편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고 저에게 있어 결혼 생활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거든요. 이서방, 아침 차렸는데 먹고 출근하지. 생각 없네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가는 길에 이거라도 먹어 떡인데. 아유, 괜찮아요. 자기야, 나 간다. 잘 다녀와. 첫째를 낳고는 조리원도 가고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썼지만 둘째 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첫째가 저를 너무 찾으니 조리원은 포기하고 퇴원 후 바로 집으로 왔거든요. 대신 친정엄마가 오셔서 조리를 해주셨는데 원래는 한 달 동안 계시면서 저와 애들을 챙겨주실 계획이었지만 남편의 태도에 엄마는 딱 일주일, 그것도 눈치만 보다 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낮에만 왔다가 가시는 게 전부였어요. 첫째 때와 달리 유독 회복이 더뎌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남편은 저나 엄마 생각은 안 하고 본인 불편한 것만 얘기하니 제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산후조리 때문에 엄마가 와 계신 거였는데 평소 아침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던 남편은 엄마가 차려주신 아침도 먹지 않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 좋아하던 TV도 마다하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는데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남편의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니 다음날 바로 집으로 가셨죠. 그래도 애가 둘인데 싸울까요? 제가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종일 애들 보다 보면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가 편한 건 아니니 남편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남편과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애가 둘에 저도 회사를 쉬고 있는 상황이면 다니던 직장이라도 열심히 다녀야 하는데 무슨 생각인지 어느 날 남편이 사직서를 내고 왔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무슨 말? 언제 나한테 회사 관둔다고 얘기했었어? 나도 고민 많이 했는데 쉽게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냐? 기분 나쁘게? 그래서 앞으로 어쩌려고? 계획이 뭔데? 뭐가?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회사 관둔 거 아니야. 좀 쉬다 다른 직장 구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바가지를 긁냐? 이게 어떻게 바가지야. 답답해서 그러지. 아니 그럼 알아본 회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관뒀단 말이야? 그만해! 남편이 다니던 직장은 아주 큰 회사는 아니어도 나름 탄탄한 곳이었습니다. 당장 연봉이 높진 않아도 복지가 좋아서 오래 다니길 원했는데 저렇게 사고를 쳐버렸죠. 저 모르게 이직을 준비하고 그랬다면 모를까 아무 대책도 없어서 더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딱 한 달만 쉰다고 했던 남편은 3개월이 넘도록 집에만 있었는데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친정에 알리진 않았지만 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했고 애가 셋이라 주부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반찬을 준다며 집에 왔다가 남편이 집에 있는 걸 봤거든요. 그날 이후 언니는 남편에게 괜찮은 자리가 있으니 면접을 보라고 자주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마워하기보다는 귀찮아했어요. 아까 언니랑 통화했지? 됐다고 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지 말고 면접 한번 봐봐. 혹시 알아? 될지?
그 회사를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도 됐어. 난 됐다고 얘기했다. 일부러 신경 써서 얘기해 준 건데도 남편은 저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래 일하다 집에서 쉬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았고 남편 역시 본인 행동에 후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화를 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다 얼마 뒤 형부의 도움으로 사무용품 대리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매장을 관리하며 영업도 좀 하고 어려운 건 없었어요. 오히려 월급도 괜찮게 받았고 중간중간 자유시간도 있고 영업용 차도 한 대 생겼습니다. 여기에 핸드폰 요금도 따로 지원이 되었고요. 물론 그동안 하던 일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집에서 마냥 노는 것보다 나았고 이만하면 좋은 조건이라 생각했네요. 일하면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자격증이라도 따서 이직 준비를 제대로 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남편은 6개월 정도 다니다 이것도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러는 남편을 보면 답답했습니다. 집에서 저와 애들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저도 사람이라 이런 남편을 보며 큰 소리도 쳐보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아직 어려도 저와 남편이 싸우면 그 분위기를 알더라고요. 결국 또 참아야 하는 건 저였습니다. 시댁에서도 이런 상황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원래 집안일에 무관심한 분이었고 남편과 서로 연락은 안 하셨는데 그와 반대로 어머님은 아이들 보고 싶다는 이유로 하루에도 여러 번 영상통화를 하니 남편이 회사를 관뒀는지 집에서 뭐 하는지 모르실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회사 관두고 집에서 놀고 있을 때 남자들은 원래 잔소리하면 더 도망가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일단 지켜봐. 이럴 때 오히려 돈이라도 쥐어주면서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하면 더 좋아할 거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라니까. 저도 이 일을 안 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나요? 돈이 있어도 아껴야 할 때인데 너무 속편한 말씀만 하시니 어머님과 통화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저 자기 아들만 위하는 얘기뿐이었어요. 제가 연락을 피하니 왜 자기 전화를 안 받냐고 하시며 찾아오실 때도 많았고 그렇게 집에 오시면 애들은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주부가 집이 이게 뭐냐고 정말 계시는 내내 잔소리만 늘어놓다 가셨습니다. 애들 자면 저도 옆에서 쪽잠이라도 자고 싶을 때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와 계신 날은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해야 했네요. 남편이라도 가정적이라면 이쯤은 그냥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 관두고 집에 있을 땐 쉬고 싶다고 해서 그냥 뒀고 다시 이직했을 땐 회사 일로 바쁘니까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일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살림에 대해서 제 몫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집안일이야 그렇다 쳐도 육아는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얘기를 꺼내면 난 우리 아버지 그런 모습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자기가 알아서 잘하면서 뭘 나한테까지 바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해. 애라도 있었다면 저 혼자 하고 끝냈겠지만 애가 둘이고 제가 아무리 집에 있다고 해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집안일을 할 땐 보조하는 입장이라고 했고 그마저도 말만 저렇게 하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려운 걸 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묶어놓는 거 버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밥 먹고 나서 그릇을 개수대에 넣어달라는 정도였어요. 건조 끝난 빨래 개달라는 것조차 남편은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고 했습니다. 자기야, 나 애들 재우고 나올게. 이것만 좀 정리해주라. 알았지? 아유, 왜? 그거 앞에 어질러진 것만 정리해달라고. 그게 뭐 어려워? 뭐? 나한테는 어려워. 애들 재우고 나와서 당신이 하면 되잖아. 그리고 왜 자꾸 나한테 뭐 시키려고 그래? 나 집에서 논다고 무시하냐? 지금 그 말이 왜 나와? 내가 그런 걸로 자기한테 뭐라고 한 적 있었어? 그럼 나한테 뭐 시키지 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골치 아프다고. 지금 아무 생각 없어 보여도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가득 찼다고. 옆에서 보는 저도 답답한데 남편은 오죽하겠나 싶었습니다. 이직이 뭐 쉽나요? 첫 직장 그만두고 원래 하던 일도 아닌 곳에서 잠깐 일한 게 전부였는데 경력으로 쓰지도 못하고 면접 보러 다니는 것 같았지만 결과물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1년 가까이 집에서 쉬었는데 드디어 이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친구의 회사였는데 이번엔 정말 오래 다닐 거라고 하더군요. 거긴 정확히 뭐 하는 회사야? 자기도 알잖아. 알긴 아는데 자기가 하던 일하고 비슷해? 내가 전에도 하던 건데 마침 자리가 나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잘 됐네. 조건은? 나쁘지 않아. 오히려 전 직장보다 더 좋고 친구가 하는 회사라 편하기도 하고. 그래도 행동에 조심해. 알아. 나도 말 안 나오게 열심히 잘할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이제 돈 벌어다 줄 테니까 나한테 집안일 시키지 말고. 누가 보면 집에 있는 내내 제가 부려먹은 줄 알겠습니다. 누워서 TV만 보고 그것도 아니면 게임하는 게 전부였으면서 저리 말하니 좀 얄미웠지만 출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괜히 언성 높이기 싫어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확실히 친구 회사라 그런지 남편은 부담감도 덜한 것 같았고 집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불만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한껏 멋을 부리느라 아침도 대충 먹고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기야, 지금 뭐해? 출근 안 해? 할 거야. 신경 쓰지 마. 아니, 머리에 무슨 왁스를 그렇게 많이 발라? 원래 나이 들수록 더 관리를 해줘야 하는 법이야. 내가 나가서 아저씨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 아저씨 맞잖아. 애가 둘이 내 아빠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지. 난 배볼록 나고 관리도 안 하는 그런 아저씨 되기 싫어. 자기도 좋잖아. 관리하는 남자. 다녀올게. 운전 조심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집에서 뒹굴거렸던 모습만 보다가 스스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낫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여행? 자기 애들 키우느라 그동안 제대로 된 외출도 못하고 살았잖아. 그래서 여행 가자고. 여행이라는 말에 솔직히 설렜습니다. 그간 남편과 사이도 좋은 편도 아니었고 원래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더 가까워지고 기분 전환도 되는 거라 이번 기회에 남편과 대화도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저희 가족만 가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하고? 아버지는 안 가신다네. 그런데 엄마는 간다고 하셨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알고 준비해. 이 말을 듣는데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얼마 전 집에서 청소기에 발이 걸려 넘어져 한 달 넘게 깁스를 하다가 겨우 풀고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딱 봐도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챙겨야 하고 애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집에서도 애들 안 보는 사람이 나가서 잘 보겠어요? 무엇보다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라 어머님과 같이 여행을 가면 숙소에서 내내 저 혼자 밥을 하고 애들 보고 어머님 챙기고 그런 상상을 하니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건 힐링이 아니라 고생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제 마음을 이해한 건가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저와 애들은 빼고 자기라도 가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어머님하고 둘이 여행을 간다고? 뭐 어때? 엄마가 남이냐? 자기 안 가면 나라도 갔다 올게. 그래도 되지? 자기가 안 간다고 해서 다음에 여행 가자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난리인 거야. 내가 여행 얘기 꺼내고 주변에 자랑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여행지는 홍콩이었습니다. 이때는 그저 해외여행이라 어머님이 꼭 가자고 하신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 역시 들뜬 모습이었고요. 국내도 한숨이 나오는데 해외라면 더 말이 안 나온 상황이라 저랑 애들 빼고 간다고 했을 때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라고 뭐 해외여행 안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애들은 어리지. 남편이라도 애들 케어 잘하는 사람이라면 믿고 가겠지만 그게 아니니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정말 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시모가 집에 왔는데 무슨 하실 말씀이 있어 보였지만 계속 말씀을 하시려다 말고 뜸을 들이시길래 어머님,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어? 아니다. 주신 반찬은 잘 먹을게요. 그래. 그런데 오전에 오셨다가 점심 드시고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던 그때 어머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며 갑자기 신경질을 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말이야. 너 애 보는 게 그렇게 힘드냐?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파트에는 애가 셋인데 혼자 애 보고 살림하고 낮에 알바도 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건데요? 네가 유난 떠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아니 그 좋은 기회를 날려놓고 나한테 죄송하다는 소리 한 번은 안 하냐? 대체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바로 여행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둘이 다녀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내가 아주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얼마나 신났는 줄 아냐? 그런데 네가 싫다고 했다며? 애들 데리고 여행 가면 힘들다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럼 우리 둘이라도 가자고 했더니 됐다고 하더라.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때 가자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섭섭하던지. 어머님 여행 다녀오신 거 아니었어요? 그래, 가긴 갔다. 아범이 혹시나 내가 섭섭해할까 봐 친구랑 제주도 가라고 표 끊어주더라. 그래도 해외랑 제주도랑 비교가 되냐? 제주도야 언제든지 가지만 홍콩 갈 기회가 어디 흔하냐고. 그럼 저번에 제주도를 다녀오셨다고요? 그래. 친구분하고 둘이요? 아이 그래. 몇 번을 말하게 해. 암튼 너 다음에 우리 아들이 가자고 하면 토달지 말고 알겠다고 해. 알겠어? 그리고 오늘 나 여기 와서 이런 얘기한 건 우리 아들한테 말하지 말어. 또 신경 쓸라. 그럼 나 이만 간다. 남편은 그때 분명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선물도 사왔거든요. 시모가 가고 난 뒤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그럼 대체 그 여행은 누구랑 간 건지, 그리고 저에게 거짓말까지 한 걸 보면 분명 수상했는데 이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바로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시모한테 다 들었다고 말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한번 떠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어요. 회사에선 별일 없었고? 별일? 무슨 일? 그냥 뭐 힘들다거나. 힘들 게 뭐 있어. 원래 하던 일이고 사장이 내 친구인데 아주 편하지. 그런데 저번에 자기 여행 갔었잖아. 어머님 모시고. 그랬지. 왜? 어머님하고 둘이 여행 다니기 힘들지 않았어? 아니, 전혀. 엄마도 아주 좋아하시던데? 아니, 어머님 다리도 좀 불편하신데. 그날머니 쌩쌩하시더라. 앞으로 종종 모시고 나가야겠어. 이날 남편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제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의 잦은 방문과 연락으로 제가 피곤해하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전화통화도 자주 하지 않고 지냈는데 그걸 알고는 제가 시모에게 확인 전화는 안 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나 싶었던 저는 남편이 누가 해외여행을 간 건지 알아야겠다 싶었고 그날부터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서 집안일에 육아에 지쳐 있는 걸 알아서인지 꽁꽁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보다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제 짐작대로 남편은 바람이 맞았습니다. 상대는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여직원이었어요. 여행도 그 여자와 단둘이 간 거였고 핸드폰 기록을 보니 둘 사이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얼굴을 보니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남편의 회사는 오후 5시면 퇴근이었고 늘 집에 바로 와서 그동안 전혀 몰랐는데 이미 회사에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몰래 계단에서 만나고 할 거 다 하느라 퇴근 후 따로 만날 필요가 없던 거였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수시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지금이야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제가 느낀 배신감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고 충격도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달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애들한테 좋은 아빠였다면 제가 조금은 고민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참으면 그래도 애들한테는 상처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더 굶어서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준비가 되는 대로 끝내고 정리하는 것만이 정답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소송 준비를 알아볼 때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밖에서 자고 오는 날도 많았는데 어디까지 가나 지켜봤더니 아예 연락도 없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오전에 남편 출근 후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집안일 해놓은 후 변호사와 상담하며 앞으로 뭘 준비하면 되는지 알아보면서 지낼 때 남편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았고 문자를 보내도 확인은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여자와 함께 있었겠죠. 처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에 휩싸여 손이 덜덜 떨리고 하늘이 멈춘 것처럼 멍했지만 이제는 많이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이혼 결심을 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혼하면 애들 데리고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국 후회할 사람은 제가 아닌 남편이라는 생각에 더 빨리 이번 일을 진행시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에 와야 무슨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민하다 남편의 회사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남편은 회사에도 없었습니다. 네? 휴가라뇨? 과장님 어제부터 휴가로 알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회사 대표인 남편의 친구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전에 몇 번 같이 만나서 식사도 했었고 그때 명함을 받았었는데 서랍을 뒤져 명함을 찾았고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지난 추석 때 갈비 세트 보내셨던데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아닙니다. 회사 전 직원한테 나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전화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휴가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네, 맞아요. 저희 회사 복지 중에 유급휴가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쉬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가족들하고 어디 좋은 데 간다고 하는데 여행 가시나 봐요? 유급휴가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선재는 아직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서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날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그래도 회사에서 제법 일을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원래 유급휴가는 어느 정도 근속기간이 필요한데 남편은 그 기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거래처와 실적도 좋고 계약 체결도 여러 건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싶으니 이번에 휴가 좀 쓰겠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남편의 친구는 말을 저렇게 해도 친구 사이라 거절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암튼 남편이 며칠 전까지 회사에 계속 출근한 걸로 봐서 상가녀 집에서 같이 지내며 출퇴근을 한 것 같았고 여행 역시 그 여자와 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 번 저 속이고 둘이 여행을 갔었는데 두 번은 더 쉬웠겠죠.
그래서 통화를 마치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오전 내내 연결이 안 되더니 오후가 되어서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왜? 지금 어디야? 계속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바빴어. 왜 그러는데? 어디냐고. 당신 회사 아닌 거 다 알아. 출장 중이야. 회사 출장. 장난하냐? 누구랑 여행 갔냐? 아, 출장이라니까. 아닌 거 다 알아. 여자랑 놀러 간 거야? 그러자 남편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방법은 다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대화로 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기회는 주고 싶었습니다. 가정을 깨지 않고 어떻게든 다시 잘 살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잘못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예요. 그렇다고 이혼을 취소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설마 자기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 생각했건만 제가 남편을 너무 과대평가했더라고요. 이틀 뒤 남편은 알아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시댁집을 팔았거든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증거를 모으다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 저는 하나둘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시댁집도 포함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원래 사시던 집이 있었으나 재개발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 제가 결혼 전에 살았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셨죠. 분명 잠시만 지내면서 이사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러다 쭉 눌러앉게 된 겁니다.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상황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셨기에 억지로 나가시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잘 됐다 싶어서 바로 집을 내놨고 두 분 안 계실 때 부동산에 집 보러 오면 비밀번호 알려드려서 집 내부 확인하고 그렇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죠. 마침 시기가 딱 들어맞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놀라서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했겠죠? 시모와 통화한 남편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저에게 바로 전화를 했는데요. 뭐가 어떻게 돼? 내 집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팔겠다는데 네 허락을 받아야 하냐? 아니, 그 집에 우리 부모님 살고 있는 거 알면서 말도 없이 팔아? 너 제정신이야? 원래부터 잠깐 지내기로 하셨던 거 내가 그동안 사정 많이 봐드린 건데 너도 알고 있었잖아. 야! 왜? 네가 먼저 사람 기만했잖아.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출장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둘이 여행 간 거 누가 모를 줄 아냐? 너 우리 애들한테 안 부끄럽냐? 그 여자 집에서도 알고 있어? 자기 딸이 유부남 만나고 다니는 거 그 집 부모가 알고 있냐고. 네가 뭔 상관인데? 법적으로 아직은 내가 네 와이프인데 왜 상관이 없냐? 그래서 집 팔았냐? 열받아서? 하긴 네가 복수할 게 집밖에 더 있겠냐. 마음대로 해라. 난 한 달간 더 쉬다 갈 테니 그때 이혼하자. 남편은 아주 천하태평이었습니다. 뭐랄까 제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죠? 무슨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고는 도장을 찍어준다고 하니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왜 이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그래도 신경을 꺼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하는 짓을 보니 더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주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어디 두고 보자. 하나도 안 무서워.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전화하지 마라.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급하게 귀국해 제 앞에서 싹싹 빌며 오열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의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중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남편에게 바로 보냈어요. 그러자 바로 전화가 오는데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를 줬고 그걸 거절한 사람은 남편이었으니 상황이 급한 사람이 찾아오겠지 싶어서 전화가 울리든 말든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정말 급했는지 남편은 그날 밤 바로 귀국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노트북부터 찾았습니다. 야! 너 그거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뭐가? 그거 내 노트북. 글쎄, 한번 찾아봐. 아, 이게 진짜 장난하지 말고 빨리 내라. 그런데 너 말은 똑바로 해. 그 노트북 내 거 아니야? 결혼할 때 내가 쓰던 거 가져와서 회사 간도가 안 쓰니까 네가 가져다 쓴 거잖아. 그런데 왜 네 거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 내 노트북이지? 아, 알았어. 그래, 네 노트북 맞아. 그런데 일단 줘봐. 싫은데? 그리고 그거 집에 없어. 야! 지금 몇 시인 줄 알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더니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지은아, 일단 줘. 내가 급해서 그래. 급한 게 노트북이냐? 네가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한 짓은?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그 상황에 제가 아무 대꾸 없이 빤히 쳐다만 보고만 있으니 지은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내가 전화했을 때 잘못했다고 빌었으면 좋았을걸. 뭐 그래도 어차피 이혼은 했겠지만 그런데 말이야. 이혼만 하고 끝냈을 텐데 네가 이를 이렇게 키운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남편이 이렇게 급하게 돌아와 싹싹 빌었던 이유는 제가 보낸 사진이 남편에게는 아주 큰 약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증거 찾는다고 눈에 보이는 건 다 뒤지고 다녔을 때 작은 방에서 남편이 쓰던 노트북을 열어봤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쓰는 거라 안에 업무 관련된 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문서함 열어본 게 전부였는데 이름이 특이하게 저장되어 있는 문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 이 인간이 아주 큰 일을 벌여놨더라고요. 저도 회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딱 보고 알았죠. 그냥 회사 문서가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받은 뒷돈 내역이라는 것을요. 한마디로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서 횡령을 했습니다. 따로 챙긴 돈이 어마어마했죠. 근무기간도 짧은데 그렇게 강큰 짓을 벌였다는 건 그 회사가 친구 회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알려지면 남편은 큰일이 나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저에게 오만하게 굴던 사람이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남편이 이 돈으로 여행도 간 거고 제가 시댁집을 팔았다고 했을 때도 아무렇지 않은 반응을 보였던 것도 따로 챙긴 돈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이혼하면 상간녀와 그 돈으로 새살림 차리고 자기 부모한테도 집 얻어줄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더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간 남편이 한 짓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날도 제 앞에서 싹싹 비는 건 그 자료 때문이지 저한테 정말 미안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끝까지 저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가여웠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을 때 본인도 그 선택에 대해 후회하는 것 같았고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겠지 생각했고 혼자 너무 힘들어할까 봐 옆에서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일부러 회사를 그만둔 거였습니다. 친정아빠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이 아빠 회사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아빠와 종종 통화하며 회사는 어떤지 잘 돌아가는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했는데 그러다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아버님 회사에서 일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또 도시건축을 전공해서 설계도면도 볼 줄 알고 시켜만 주시면 뭐든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빠는 당연히 남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빠 회사에도 현장직이 있어서 도면 보고 제품 검수하고 그런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사위인데 신입사원으로 회사를 다니게 할 수도 없고 남편 역시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눈치라서 좀 서운하더라도 처음부터 안 된다고 제가 나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바로 알겠다고는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는지 어느 날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관뒀는데 이게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아빠의 회사였죠. 남편도 남편을 잘 가르쳐 보겠다 하셨지만 제가 나서서 말렸고 남편에게도 잘 얘기해서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건만 자기가 집에서 놀고 있으면 아빠가 불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더라고요. 남편의 폰에서 시모와 나눈 문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엄마랑 아버지가 며느리 집에서 살면서 너까지 그렇게 놀고 있으면 어째? 뭐라도 해야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사위가 이러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자기 딸 고생하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아니 그럼 사돈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야? 아직 모르는데 지은이도 보고만 있진 않겠죠. 놀지 말고 아버님 회사라도 들어가라고 할지 누가 알아요? 암튼 그렇게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다고요. 이런 대화 내용을 보고 좀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아빠 회사가 중소기업이어도 몇십 년을 일궈오신 탄탄한 회사였는데 사위라는 이유로 쉽게 회사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거든요. 본인 노력으로 뭔가를 해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바라기만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저도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모르지만 남편이 회사 관두고 집에 있을 때 정말 한심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하길 했나요? 그렇다고 애들이라도 제대로 보길 했나요? 남편이 집에 있으나 없으나 저는 늘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놈이 주제도 모르고 바람 피우고 상가녀와 해외여행까지 가서는 저한테 이혼 얘기도 먼저 했으니 뭐 어떡합니까?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준비한 대로 이혼 소송과 상가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시부모님은 갈 곳이 없어져서 난리였는데 남편은 자기 부모인데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당연했어요. 잘못하다간 본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생각할 틈이 어디 있겠냐고요. 저는 집을 언제까지 비워줘야 한다고 시모에게 말씀드렸고 시모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 저를 찾아와서는 아니, 갑자기 나가라면 우린 어디로 가란 말이냐? 돈 있으시잖아요. 무슨 돈? 전에 사시던 집 처분한 돈이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 얼마인지 저는 모르죠. 제 집이니까 판 건데 왜 이러세요? 저는 분명 날짜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시모에게 저 머리통도 한 대 맞았습니다.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정작 맞을 짓을 한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인데 왜 내가 맞아야 하지? 이런 생각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 깨워 거실로 나오게 했고 제가 맞은 대로 똑같이 머리통을 때려버렸네요.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귀한 아들 머리를 왜 때려?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아들이 뭐 했는지 아시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맞을 사람이 누군지도 잘 아실 텐데요? 남편은 이날 이후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툭하면 시모가 찾아와 집을 해결하라고 난리였고 저한테도 모자라 남편에게 네가 뭐라고 했냐? 믿고 기다리면 알아서 다 해결해준다고 했냐 안 했냐? 아 그만 가세요. 연락 드릴게요. 못 가. 절대 못 가. 해결해줄 때까지 난 못 가. 그리고 며칠 뒤에는 상간녀 엄마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집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 친정에 애들을 맡겨놓고 집에 와보니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시모가 본인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시더라고요. 거실 바닥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니 거짓골이 따로 없었네요. 넌 뭐하다가 이제 오냐? 또 오셨네요? 뭐야? 너 여기 앉아봐. 이번 일 어떻게 할 건지 말해봐. 어서.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셔야죠.
저랑 이혼한다고 했던 사람이 어머님 아들이에요. 뭐야? 정말이야? 아니 선재야, 너 지금 이혼하면 어쩔 건데? 그런데 집이 이게 뭐예요? 왜 이래요?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잠시 나간 사이 상간녀 엄마가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딸이 상간녀가 됐다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라도 한 걸음에 달려와서 무슨 일인지 확인부터 했을 겁니다. 남편은 상간녀 엄마에게 머리채도 잡혔다는데 얼마나 난리가 났으면 바닥에 머리카락도 잔뜩 있었고 뭘 이것저것 던졌는지 조명은 박살이 나고 TV 액정화면도 금이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남편을 보는데 바닥으로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짠하거나 불쌍하다거나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후회해서인지 들켜서 억울해서인지 아니면 시모와 상간녀 엄마한테 맞을 대로 맞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이유든 제 눈엔 그저 우스웠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서 친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간 힘들게 살아도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남편과의 일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혼 얘기에 더 크게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다 하시고는 부모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애들 걱정은 말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죠. 남편은 저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해놓고 막상 이혼하게 생기니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이혼이지. 내가 이혼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관계 아니었고 잠깐 방황 그런 거였어. 처음엔 그냥 여동생 같아서 잘해줬는데 솔직히 나 혼자 좋다고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게 말이 돼? 나한테만 너무 뭐라 하는 것 같아서 그래. 더 들을 것도 없네. 제가 얘기를 더 들으려고도 하지 않자 남편은 당황했는지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무조건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나 좀 봐주라.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여자 문제로 당신 힘들게 하지 않을게. 나 좀 용서해줘. 나한테 당신마저 없으면 나 진짜 부러진다고. 그 일 저지를 때 상황이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했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어? 몰랐지. 나 회사에서도 소송 들어올지 몰라. 그런데 나 혼자 어떻게 하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회사 돈 훔쳐서 새 인생 살려고 했으면서 들키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냐? 이날 남편은 정말 사면초가였기에 제 다리를 붙들고 놔주지도 않았고 잘못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도 그 말은 듣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제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말자. 제가 눈물도 많고 여려서 분명 남편이 잘못했다고 나오면 저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애들을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고 그런 엄마도 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애들한테 그 어떤 정도 없고 애정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미련을 갖는다면 그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였죠. 이혼 소송은 정말이지 서로의 바닥을 보는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본인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남편 스스로 다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얼마 뒤 저는 상간녀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듣기만 했던 판결문이 이런 거구나 직접 보고 또 이혼 판결까지 나자 이제야 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남편 친구라서 나름 고민을 했더라고요. 친구를 고소할 수는 없었는지 전 남편을 회사 밖에서 따로 만나 어떻게 할 건지 얘기도 많이 한 모양이었는데 해결 방법은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 대표인 남편 친구에게 건네준 파일 말고도 얼마 뒤 또 다른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 이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이라도 내놓으면 모를까. 전 남편은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네요. 저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절친이었어도 법대로 했겠다 싶었습니다. 전 시부모님은 우여곡절 끝에 제 집에서 나갔고 아는 지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재산 정리까지 끝내고 난 후 아이들과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했지만 계속 참고 살았다면 부모님께 더 큰 불효였겠죠. 친정에 와보니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았다고 제 마음을 헤아려주고 애들한테도 잘해주시고 그냥 눈물만 났어요. 전 남편은 당연히 그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는데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상간녀는 진작에 사표를 썼더라고요. 그러니 여유 있게 전 남편과 여행도 갈 수 있었던 거죠. 양육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전 남편 같은 놈에게 소중한 제 자식들을 키우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좀 씁쓸하지만 전 남편이 애들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인지 양육권 욕심도 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 두고 싸우는 모습 보여주기 싫었으니까요.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저도 마음 정리하며 지내고 있을 때 전 남편에게 딱 한 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전화한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 안 되겠네. 양육비나 밀리지 말고 보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너도 알잖아. 나 소송 중인 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 돈도 아닌데 멋대로 썼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걸 또 남한테 빌려서 해결하려고 그래? 지은아, 나 안 불쌍해? 나 모든 걸 다 잃었어. 네가 자초한 거야. 감옥에 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고 애들한테 상처 주지 마. 그리고 애들한테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마라. 나중에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날 전 남편은 통화하는 내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와 아이들은 안정을 되찾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론 전 남편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는데 뻔한 결말 아닌가요? 횡령이 얼마나 무서운데. 설마 걸리더라도 자기 친구니까 봐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어 전 남편과 아예 연을 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씩씩하게 애들 잘 키우며 살 겁니다. 참, 얼마 전에 직장도 구했습니다. 부모님 도움으로 애들을 봐주시는 덕분에 일을 잘 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요. 힘은 들지만 애들 보면 힘든 것도 모르겠고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뿐이네요. 그럼 여기서 제 사연은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